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 하면요. 최근에 이제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오신 분이 계세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연락을 오셨고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되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막 피부에 와닿는 도움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피부에 와닿았겠죠. 더 어렵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러면서 요런 것도, 요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제 거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지금 태국 뭐 로터스, 빅시, 큰 거부터 가면요, 로터스, 빅시, 그 다음에 뭐 EVMOA, 뷰트리엄, 텁스마켓, 뭐 매크로, 뭐 부츠, 왓선스처럼 이런 큰 업체들부터 사바이짜이라고 하는 작은 업체들까지 납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냥 저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막 능력이 엄청 축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하고 다닐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정확히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텁스 슈퍼마켓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인맥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저 인맥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인맥도 없는 진정한 흑수저죠.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텁스 슈퍼마켓을 뚫게 되었냐? 그거는 좀 단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센트럴 엠바시라고요. 고급 명품관 및, 그러니까는 쇼핑몰 중에서도 비싼 쇼핑몰입니다. 센트럴 월드 그런 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쇼핑몰이라서요. 그래서 그 아래에 식당도 맛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선별을 잘 했는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슈퍼마켓 안에 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뭐 태국 상품도 팔고 뭐 샤워젤 그런 거 있잖아요. 비누, 로션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거기 한번 보다가 여기 왜 우리 게 없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담당 매니저 불러다가 우리 여기다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여기 무슨 본사에 구매 담당 요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미팅 날짜를 잡고요. 그래서 미팅 날짜를 잡고 이제 가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엔 대리급 담당자, 대리 및 한 과장 막된 이제 그런 담당자인데 여자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좀 소개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물건 두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건 두고 가세요 그러길래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물건만 두고 이제 차를 돌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뭐 부장급이 본 거예요. 빨리 당장 차 돌리라고. 그래서 잽싸게 돌려서 이제 회의를 갔는데 한 8, 9명이 나와가지고 저랑 제 와이프랑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팅을 해서 어떻게 됐냐? 한번 요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매출로 한번 이렇게 실력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열대로 새로 싹 맞추고 그 한 칸을 위해서 모든 전력 지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그때 당시에 시기도 잘 탔고 관광산업도 되게 잘 나가던 시기였고 시장에서 쇼핑몰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점수를 늘려가고 탑사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른 업체들에 하나씩 도전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도전 중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깔려있는 곳이 태국에 있는 유통의 100%는 아니고 한 90%는 깔린 것 같아요. 나머지 10%가 남았습니다. 10%도 제가 말하면은 알만한 사람 알만한 맥스밸류, 거기는 일본식 에이온 그룹에서 관리하는 슈퍼마켓인데요. 거기도 약간 고급진 그런 컨셉을 따르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약간 비싼 동네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CJ라고 하는데 한국 CJ 아닙니다. 태국에요.
세븐일레븐 옆에 쫓아다니는 CJ 편의점이 있어요. 태국식 편의점인데 약간 빅시와 편의점을 합쳐놓은 그런 컨셉인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사는 품목들이 다르고 슈퍼, 그러니까 일반적인 슈퍼인데 뭐 편의성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그런 물품들을 파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바스본 같은 거는 100% 안 나가고 거기서도 안 받고요. 왜냐면은 그 위치한 장소들이 그런 거를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진짜 약간 좀 저렴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CJ라는 그 편의점이 오픈해 있기 때문에 바스본 같은 거는 힘들고요. 대신에 우리의 또 주특기 하나인 거에 비누가 있죠. 그래서 저희 강황 비누라든가 타마린 비누, 망고스틴 비누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랑 접촉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짧게 지난 탑스부터 마지막까지 그 와중에는 뭐 왓슨스도 있었고 부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짤막하게 그냥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국은요 이런 업체 나갈 때요 일단은 위탁 판매 베이스입니다. 위탁 판매라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먼저 깔고 팔리는 대로 돈을 받습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물건을 납품하잖아요. 그럼 계산서를 먼저 끊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은 실제로 안 나는데 외상 장부를 끊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 세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아직 판매도 안 됐어요. 이게 올해 팔릴지 내년 팔릴지도 모르지만은 세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끊거든요. 대신에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물건 납품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정리할 때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이제 물건하고 돌아주면서 저희가 이제 환불 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깎아내리는 걸로 합니다.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요. 부가세도 태국에서는 웬만해서 안 돌려줍니다. 그냥 다음 부가세 때 까자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한국처럼 뭐 부가세 환급 뭐 이런 거보다는 다음에서 그냥 부가세를 안 내게끔 이제 그런 위주로 갑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유통사업을 하게 되면요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태국에서는 유통사업을 모던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 모던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요 돈이 엄청 나갑니다. 위탁 들어가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등록금 내고 입학비를 내고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다 그래서 입학비 내고 자, 한 개의 물건을 등록할게 그래서 등록금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각 제품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각 모던 트레이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존재를 합니다. 그 두 개의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뭐 아이디 등록하는데 웬 돈을 내? 돈 냅니다. 입점하는 등록을 하고 거기에 물건을 까는데도 돈 내고 그거 관리해주는 비용도 돈을 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서 장소를 약간이라도 더 임대를 했다? 그러면 그 스퀘어 미터당 돈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가뜩이나 입학비, 등록비 내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대학교식으로 따지자 보면은 어떤 특활비 뭐 그걸 했다고 특활비는 또 내야 되고 뭐 차 띄고 포 띄고 하면요 거의 50% 또는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돼요. 거기다 배달은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물류로. 어쩔 때는 물류 창고로 가는 수가 있고요. 어쩔 때는 각 지점별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장에 도전을 한 거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요. 뭐 지금은 약간의 안정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불안불안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갔다 해. 그러면 이제 팔렸어.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팔리면은 돈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제거 그 예전 영상 보면은 저희 LCB 어음받기, 어음 수표 돈 받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판매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 판매가 됐어요. 그럼 10만 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좌 이체도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지 않고 보통의 대다수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던 트레이드, 태국 유통은 자, 나 돈 받을게요 하면서 인보이스를 줘요.
가서 인보이스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인보이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돈 받으러 오세요. 왜 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돈을 안 줘요. 현금 안 줍니다. 수표를 줘요. 수표에 이제 그 얼마 저번 달에 그걸 놨으니까는 인보이스를 놨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이제 돈을 받으러 또 정해진 그 은행이라든가 또는 그곳에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도 입금을 또 은행에 가서 해야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 한 번 받는 것도. 그럼 그것도 받으러 가는데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돈. 그럼 누가 받으러 가요? 제가 직접 할까요? 누군가 가겠죠? 직원이 가든 메신저가 가든 뭔가 돈을 들여서 가잖아요. 시간을 날려먹고 거의 반나절은 날라가요. 그럼 그거 받아보면 끝납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남아 쪽이 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랄까, 갑과 을의 관계가 약간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손님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바이어잖아요. 우리는 커스터머예요. 그 사람들의. 왜냐면 돈을 주니까. 역발상이죠. 한국에서는 백화점이 갑이에요. 왜냐면 돈 주고 입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까지 했던 경험을 통해서는 백화점의 입점은 나눠 먹는 식이거든요. 판매분 나눠 먹기, 위탁 판매가 아니라. 그리고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국은 임대료 다 받습니다. 뭐 센트럴 월드, 뭐 시안파라곤, 뭐 그런데 더몰 뭐 이런 데 보면요,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은 백화점하고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 세일즈 팀이 있어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이제 팔러 다녀요. 이 자리를 자기 주된 고객한테, 업체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 연락해서 팔러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나쁜 자리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는데, 좋은 자리는 아는 사람 먼저 주고, 나쁜 자리는 초짜들 오면은, 초짜들은 뭣도 모르니까 저 백화점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면서 덥석 물다가 장사 하나도 안 되고 말아먹고, 그런 것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화장품이라든가 뭔가 백화점, 모던 트레이드 유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음식 부분은 저는 손을 안 대서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뭐 비누, 입욕제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왓슨즈 같은 경우는 한 700개 있고, 뭐 부츠도 한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30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조그만 뭐 아크릴 같은 거 하나 놓잖아요, 진열 때.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한 개당 뭐 1, 2천 원 안 할 거잖아요. 최소 적어도 한 2만원, 3만원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렇게 맞추는데. 2만원이 만약 2만원 잡고 그러면은 300개 매장이다. 2만원 곱하기 300은 대충 계산해도 6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600만원 플러스 운송료 또 붙잖아요. 600만원 플러스 또 운송료를 각 지점별로 보내고 또는 물류 창고로 보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류비는 발생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6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물론 자리를 그만큼 준다고 하지만, 여기 태국의 유통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 제가 이런 얘기는 저번에 만났던 그분한테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습하는 느낌, 새로운 분들은 학습하는 느낌.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게 있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 이제 물건을 납품하고 판매가 되고, 그런데 이제 물건을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유통기한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물건을 다 판매를 못했다. 그럼 환불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거비용도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나 수거비용 싫어 그러면 프로모션 날리고, 1+1 이런 거. 그래서 태국에 돌아다니시 보면 왓슨스나 부츠 같은 데서 1+1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업체가 그냥 손해를,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그냥 아예 손해예요, 손해. 왜냐면 그 한 개 팔렸을 때 비용을 보존해 줘야 돼. 보존 법칙. 그러니까는 내가 뭐 100바트에 납품을 하는데, 저 업체에다 50바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 그 위탁 판매잖아요. 50은 내 거고. 그런데 1+1 했더니 한 뭐 30바트가 나온 거예요, 한 개당. 그러면은 그 업체는 50바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바트 우리가 나머지 50에서 20을 띄워줘서 거기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절대 적자를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협력 업체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거기다가 또 막 복잡하게 막 꼬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 같은 거를. 그래서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도 태국 사람이고 직원도 태국인들인데 그 계약서라든가 결제 방식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일일이 하나씩 또 물어봐야 되면 태국 스타일대로 하나 발견하면 하나 물어보고 다른 건 답변 안 해줘요. 그럼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모던 트레이드와 함께 일을 했던 경험자들이 굉장히 무대를 봤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요. 누가 어떤 스타일이고 이것도 굉장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태국에서는 직종이 따로 있을 정도라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고 구하기도 어려운 직종입니다.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듣기도 힘들어지고 저도 이제 아침 이제 근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진짜 한 맛보기 정도 그냥 쫙 한번 그냥 이렇게 돈이 드는구나. 정확한 수치야 뭐 계산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하여간에 쉽지만은 않고 진짜 어렵다.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외국에서 뭐 사업하는데 돈 조금 들겠어요. 당연한 거죠.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약간 좀 더 지금은 약간 규모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나마 돈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이제 음식 하는 것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